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얘기입니다. 이미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9월 22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뭐 여러가지 사안을 발표를 하는 날이죠. 주주총회에 이어서 테슬라의 어떠한 차세대 배터리 뭐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미 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테슬라의 입지는 뭐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배터리 업체든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업체든 부품 업체든 상당히 민감하게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초점을 지금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배터리 관련주들 또 장비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좀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다른 섹터에 비해서 시세가 좀 약했기 때문에 자, 이거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전기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일단 한 달 조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한 달 동안에 이 배터리 3사라든가 또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오는 얘기 슬슬 어느 정도 내용들이 좀 흘러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자, 어찌됐던 이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2차전지 관련주 또 부품업체든 배터리 3사든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 얘기들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전망 시나리오 또 전략까지 상세히 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들 뭐 다 신문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3일 아침 오전 새벽이 될 것 같아요.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에 이 배터리 관련 얘기들 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또 중국 CATL 뭐 파나소닉이 공동 개발한 그런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자동차 차체 내 배터리를 내재화 시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게 과연 언제부터 또 양산화 되면서 이게 양산화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차세대 뭐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지금 NCM 그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들 한번 세세하게 한번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최근에 가입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이 장세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수익이 좀처럼 안 나시는 분들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내에 따라서 가입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 테슬라 자동차 주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거침없죠. 그렇죠? 아무튼 뭐 테슬라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섣불리 고점을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열이 않으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고점이 될지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22일 날의 어떠한 이슈들. 사실 미국은 9월 18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9월 21일 날 S&P 500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주주총회 전날 S&P 500에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9월 22일 날 바로 이제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에 바로 우리나라 시간은 9월 23일 아침인가요? 새벽인가요?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들에 따라서 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인지라 좀 뭐 방송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 효율적인 또 저렴한 배터리의 대량 생산 목표를 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이다. 뭐 이 얘기는 뭐 나왔었죠. 뭐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많이 비싸죠. 특히 이 코발트가 들어간 NCM 리튬, 현재 가장 상용화되고 있는 NCM 계열 이 양극재가 사용되는 이 배터리가 지금 뭐 비용 문제라든가 또 이 코발트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또 아동 노동 착취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대두가 돼서 코발트가 사실 분쟁의 광물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NCM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LFP가 들어간 배터리를 과연 언제부터 상용화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어떤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공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마일 배터리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CATL과 공동 개발한 100만 마일 배터리를 선보일 것이다. 자, 100만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충전해서 100만 마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마일이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160만 킬로거든요. 160만 킬로면 한 번 충전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배터리의 전체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이 100만 마일이다. 즉 160만 킬로까지 이 배터리가 수명이 있다. 여러분 차 사면 보통 10만 넘으면 여러분 차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160만 킬로 정도를 갈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차 한 대 그 이상의 어떠한 수명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효율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CATL사와 공동 개발한 100만 마일 배터리도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발트를 제외한 그런 LFP 계열의 요 배터리도 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또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공개될 거고 이게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글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안정성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 또 LFP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사용한 이제 그 배터리 사실 이제 채택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상용화가 될 것이냐, 대량 생산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냐, 여기가 더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상용화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관련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점도 있어요. 부피가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형차라든가 뭐 트럭 이런 자동차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진입장벽이 낮아요. 효율성도 낮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LG화학만 일부 제조를 하는 그런 리튬 인산철 자 코발트라고 하죠. 코발트 프리라고 하는 이 LFP 관련된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도 한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NCM 지금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 NCM 체제에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도 최근 코발트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테슬라가 지금 코발트를 지금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 NCM 계열에서 LFP로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꾸지 않고 일단은 그저 병용되겠죠. 아무래도 NCM하고 LFP 계열이 같이 이제 병용되는데 이 병용되는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보시면 NCM 지금 현재 가장 상용화되고 있는 3원기 배터리하고 LFP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발트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코발트가 문제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또 노동력 착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테슬라는 그렇죠. 코발트 프리, 코발트 탈코발트, 그러니까 코발트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양극재를 사용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거든요.
충전 속도라든가 에너지 밀도. 자, 에너지 밀도가 여러분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전 횟수, 또 안정성 이런 부분에 양극재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NCM이죠. NCM 계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어떠한 그 추이와 또 LFP, 그죠? 리튬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좀 거기 따라가기에는 다소 조금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바로 모델 3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테슬라에. 여러분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테슬라 자동차 자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5월달 누적 전기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니까 뭐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17% 점유율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현대 기아차도 이 뭐 전기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오르는 것도 단순히 그냥 자동차 회사로서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뭐 캐파 이런 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데이 때 또 하나 발표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죠. 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지 않고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 LG 화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회사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납품받지 않고 테슬라 자동차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서 자동차에 부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테슬라 자동차가 이 배터리 양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게 내재화가 될 것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내재화 시점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 뭐 빨라야 2022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재화 시점이라든가 또 양산 규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무래도 이 테슬라 자동차를 가운데 두고 뭐 CATL이라든가 LG 화학, 또 파나소닉, BYD, 삼성 SDI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나란히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사실 K 반도체라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잖아요. 그죠? 비메모리는 아직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K 배터리가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런 입지가 어떻게 흔들릴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현재 지금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삼성 SDI, LG 화학이 핵심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LG 화학이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로서 배터리 부분에서는 K 배터리의 대표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특히 테슬라와 가장 민감하게 또 뭐 배터리 데이와 가장 민감하게 또 LG 화학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요 정도 되고요. 자,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LG화학이라든가 보시면 지금 LG화학 차트고요.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3사의 주가인데요. 다 21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얼마만큼 올랐나, 뭐 오늘 얼마만큼 떨어졌나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최근에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LG화학부터 해서.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죠? 배터리 데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행사는요. 배터리 데이는 지금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9월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단지 8월 달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조정받은 게 바로 배터리 데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부터 8월 초반까지는 LG화학, SDI 다 올랐어요.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테슬라의 9월 22일 날 있을 배터리 데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예전보다는 워낙 8월달 초반에 워낙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 데이 영향은 아닌 걸로 현재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지금 배터리, 바이오, 또 뭐 인터넷, 게임 이런 빅 관련주 종목군들, 비대면 이런 성장주들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LG화학,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사실 배터리 대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단지 주가가 9월 22일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발표가 됨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해요. 그러나 만약에 뭐 다른 뭐 게임주라든가 다른 뭐 비대면 인터넷주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9월 20일까지 올라서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을 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기타 소재 부품 업체들, 그죠? 포스코, 그죠? 포스코 관련, 포스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천보, 에코프로 BM, 뭐, SKC, 한솔 케미칼, LNF 같은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어떤 쉬어가는 타이밍을 제공할 뿐이지, 이런 상승을 꺾을 만한 그런 어떠한, 뭐, 큰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발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 테슬라에서 발표가 된다면, 배터리 데이 때 발표가 된다면, 주가에는 그다지 큰 민감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단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쉬어갈 타이밍,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핑계거리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예요. 그죠? 여러분들 공매도가 이제 9월 달에 재개가 되느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금 공매도 제한이 또 연장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고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2차전지 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뭐 테슬라든 뭐 CATL이든 BYD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은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같이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끝 마무리는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소재 업체, 공급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 뭐 전해질, 그죠? 일렉포일 관련 이런 종목군들도 쉽게 우리가 뭐 여기가 상투다, 고점이다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배터리 데이 계속해서 이제 뭐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심심찮게 나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 부분 정도, 그쵸? 아무래도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냐 아니면 코발트, 프리, 탈 코발트 뭐 이런 얘기들 또 배터리 내재와 관련 또 가격적인 얘기 이 배터리 가격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 가격을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좀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9월 22일 날 있을 배터리 대회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이 배터리 업체들 성장성은 유효하다.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회원 관련 여러분들 2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서 필요하신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좌번호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자 내용을 정리를 하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워야 될지 2차전지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흐름 또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